매일 8시간씩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시간만 자고도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잠자는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과학과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진짜 숙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시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시계를 보고 8시간 잤으니까 이제 개운해야지 라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대신 수면 주기가 얼마나 완성도 높게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고 그에 따라 컨디션이 결정됩니다. 수면 주기는 마치 세탁기의 코스처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한 번의 완전한 주기는 대략 90분 정도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2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잠과 렘 수면이죠. 깊은 잠 단계에서는 우리 몸이 마치 정비소에서 점검받는 자동차처럼 근육을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성장 호르몬도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한편 렘 수면 단계에서는 뇌가 하루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때 창의적 연결고리도 만들어지죠. 이 2단계가 조화롭게 이뤄지면 비교적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재충전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복구 작업이 효율적으로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푸른 빛이나 카페인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자주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이런 중요한 단계들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게 되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조각난 수면이라고 부르는데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정작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면의 깊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침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소음이나 불규칙한 빛도 수면 주기를 계속 끊어버립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서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성이야말로 최고의 수면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뇌에는 생체시계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스마트워치처럼 하루 24시간의 리듬을 관리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생체시계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 시점도 들쭉날쭉해지죠. 하지만 밤 11시 취침, 오전 6시 기상처럼 규칙적인 패턴을 몇 주간 유지하면 뇌가 이 스케줄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들 시간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고 기상 시간에는 각성 호르몬들이 활성화되죠. 마치 몸 안에 개인 비서가 있어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관리해주는 것 같아집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늦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월요일마다 시차 적응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수면과학에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바로 90분 법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면 주기는 약 90분 단위로 반복되는데 이 주기를 이해하면 잠자는 시간을 혁신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의 중간에 깨어나면 수면 관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운 그 느낌 말이죠. 뇌가 아직 깊은 잠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주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깨어나면 뇌가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전환됩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정확히 목표층에 도착했을 때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따라서 알람을 맞출 때 단순히 8시간 후가 아니라 90분 배수로 계산해 보세요. 4.5시간, 6시간, 7.5시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뤄 훨씬 개운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6시간을 자고도 8시간을 잔 것보다 더 상쾌할 수 있습니다. 수면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양보다는 질과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잠들기 전 준비 과정도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뇌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321 규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규칙은 전 세계 수면 클리닉에서 활용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활발하게 돌아가다가 갑자기 잠들 수는 없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듯이 뇌도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시간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이를 인지적 부하 덜어내기라고 표현하는데 신경계에게 이제 긴장을 풀고 쉬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무거운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 활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위장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뇌는 완전히 쉴 수 없습니다. 2시간 전에는 업무나 복잡한 문제 해결을 중단하시고요. 뇌가 문제 해결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대화도 피하는 게 좋아요.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뇌에게 아직 낮이야 라고 거짓말하는 셈이죠. 대신 이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전환시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독서도 훌륭한 수면 준비 활동입니다. 단, 너무 자극적이거나 흥미진진한 내용보다는 평화롭고 잔잔한 내용의 책을 선택하세요. 시나 에세이 또는 익숙한 소설을 다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난 후 처음 10분간의 행동도 하루 컨디션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대의 선택이 하루 종일 얼마나 맑은 정신을 유지할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 노출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이는 세로토닌 활성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뇌가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한 정보를 받아들이면 하루 종일 정신이 산만해질 수 있어요. 대신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받거나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어보세요. 이런 빛 노출이 우리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재설정하고 카페인 없이도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재부팅하는 것처럼 뇌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더 선명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각성 효과를 원한다면 간단한 운동이나 찬물 세수도 도움이 됩니다. 빠른 움직임이나 차가운 자극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천연 에너지 부스터들을 분비시킵니다. 몇 분 안에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정신 상태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각성 방법이 카페인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순서로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뇌가 이를 하루 시작의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양치질, 세수, 가벼운 스트레칭,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상당한 양의 수분을 잃습니다.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컵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인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건 수면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거나 게으른 행위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죠. 수면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최고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점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업데이트나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와 같은 필수 작업인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고 중요한 기억들은 장기 저장소로 옮기며 감정적 충격들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를 위한 신경 연결망도 재정비하죠. 결국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은 더 날카로운 판단력과 안정된 감정 상태, 그리고 향상된 집중력을 얻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I가 가장 높은 자기개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면에 대한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잠을 자는 시간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일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많이 자기보다는 똑똑하게 자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환경 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소음 차단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완전한 정적이 어렵다면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활용해보세요. 일정한 주파수의 소음은 오히려 갑작스러운 소리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구류의 품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한 매트리스보다는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적당한 지지력을 가진 것을 선택하세요. 베개 높이도 목과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패턴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수면 일기를 쓰거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서 자신의 수면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뇌가 완전히 재충전되면 몸과 마음은 멈출 수 없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이런 수면 원리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주 후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맑은 정신과 안정된 컨디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